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클라우드 에어 이거 한번 볼 텐데요. 이걸 보는 이유는, 과거에 대박주가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종목이 장이 마치는 시간에 이렇게 상한가 가서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왜 상한가 갔나라고 보면, 클라우드 에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러면서 이제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주주가 변경될 때 삼자 배정으로 회사가 이제 변경된다고 해서 대주주 변경된다고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그러면 이걸 은근히 호재로 볼 수 있겠죠. 은근히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호재가 떴을 때, 그 호재가 뜨기 전에 내부 관계자는 알겠죠. 대주주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임원은 알게 될 겁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한가 가기 전에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매집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알기 때문에 매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그러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꼭 자기 명의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차명 계좌를 쓸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든 다른 제3자를 이용해서라도 호재가 있으면 주식을 매입할 수 있죠. 매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행동이 부족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단점인데, 그러면 이 재료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대량 거래가 혹시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매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음, 근데 실상은 여기 내용을 보면, 윤석열 테마에 엮이면서 상승을 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석열 테마가 아니라 아무 재료도 없는데 꿈틀꿈틀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치면은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매집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윤석열 테마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매수세가 들어왔네 생각하니까 이게 좋은 이유에서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전에 이렇게 매집한 행위도 있고 이게 윤석열 테마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주가는 뭐 내일 점을 가든 뭐 조정을 가든 그건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게 좀 아쉬웠다는 것인데, 근데 이 내용이 제가 이런 형태의 내용이 주식 바라보기 1권에 보시면 과거에 이때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2010년도 요점에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요렇게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여기 상한가가 있죠. 상한가가 하나 있고 다음날 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자, 주식 바라보기 책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 상한가를 10시 50여 분에 이렇게 딱 마감을 했죠. 그때 뉴스가 뭐였냐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석탄공사 NRD와 8조 5천억 원대 몽골 강산 개발 사업 승인. 자, 그러니까 NRD가 석탄공사하고 8조 5천억대의 몽골 강산 개발 사업 승인했다. 그러니까 빅 호재죠. 그래서 내부 이사의 승인이 통과됐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부 이사의 통과는 뭡니까? 회사 임원들이 결정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상한가 같은 것은 상한가를 갈 수 있을 만큼의 빅 호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가를 가게 되고 점을 가게 됐는데, 그러면 그 호재가 터지기 전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게 대량 거래들이 있죠. 그러니까 호재 터지기 전에 발표되기 전에 매집한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점을 가게 됐고, 그것이 뭐 전환사채라든지 기타 다른 이유들로 조정이 이렇게 깊어졌거든요. 조정이 깊어졌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곧 이 공격 자리였습니다. 공격 자리였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자, 펼쳐볼게요. 요렇게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1,000원 남짓하던 게 5,700원까지, 5,760원까지, 그러면 5배를 순식간에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호재가 있는 것을 알면 그 전에 매집한 사람들이 있는 게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까 보셨던 클라우드 에어는 그게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자 보세요. 이때 호재 터졌던 위치 전에 매집했던 행위가 이렇게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라 많죠? 예,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주를 알아내는 방법은 원래 회사 또는 대주주와 세력이 단합할 때 터진다 이렇게 제가 표현 드리는데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아는 사람들이 매집을 한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 물량 매집이 잘 됐다고 보고 급등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천원대가 5천원대, 6,300원대까지 올랐던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에어는 여기 이 부분에서 조금 거래량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과 윤석열 테마를 탔었네, 좀 아쉽다, 이런 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등급으로 분류해보면 A급이 될라다가 말았네, B급이나 B제로나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단 이게 좋아 보여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아까 NRD를 보셨다시피, 자, 넥스트 비트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넥스트 비트인데, 이게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이런 대박주를 알아보는 스킬들이 주식 바라보기 1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책을 펼쳐놨는데요. 자, 주식 바라보기 1권 있고 3권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가격도 좀 세죠. 매물대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 이런 알짜배기 내용들이 있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사서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도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유사한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대박주를 알아볼 수 있는 스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들 잘 다녀오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또 좋은 분들,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석 지나고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